챕터는요,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화 시대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은 생활하면서 학교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화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점차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국가와 국가 간에 혹은 지역과 지역 간에 이런 교류나 소통이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계의 어떤 뭐 문화라든지 뭐 종교 여러 가지 생활 양식들이 비슷한 양상을 띄어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 세계화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왜 세계화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리고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제 세계화의 일부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계화가 왜 일어나게 됐느냐? 첫 번째, 시공간이 압축되었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시공간이 굉장히 이렇게 넓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대륙, 유라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뭐 크게 느끼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뭐 비행기 타고 하루 안에 다 갈 수 있는데 그게 뭐가 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즉 예전에 이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기 이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식 범위 안에서의 세계라는 공간은 굉장히 컸겠죠. 근데 비행기라고 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면서 세계는 진짜 말 그대로 하루 안에 다 돌 수 있는 거예요. 지구촌 어디든 간에 24시간 이내에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어떤 공간에 대한 인식 범위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즉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공간도 좁고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시공간이 압축됐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지역 간에 아무래도 교류가 많아지면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세계 어떤 한 지역에서 만약에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은 석유가 공급되는데 좀 차질이 빚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들의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장에서 그 물건 만들어내는데도 다 석유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의 물건값이 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세계화는 인간의 활동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과정 전체를 세계화라고 부른다라고 우리는 이제부터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세계화와 지역화를 이루어낸 가장 큰 1등 공신은 아무래도 교통과 통신일 겁니다. 먼저 교통을 보시게 되면 지금 중국 전역은요, 사종사획 고속철도라는 것을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하고 횡은 가로와 세로 이야기하는 거 다 알고 있죠? 네. 횡으로 4개의 고속철도를 놓고 그다음에 세로로 4개의 고속철도를 놓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중국 자체가 굉장히 큰 곳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KTX죠. 지금 보시면 운행 속도가 시속 300km입니다. 네. 이러한 고속철도로 지금 중국 전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다 연결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중국도 하루 안에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일일 생활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비행기는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현재는 운행이 되고 있지 않은 비행기인데 콩코드 여객기라는 겁니다. 네, 선생님 어렸을 때 막 과학 전과 이런 거 읽다 보면 많이 나왔었는데, 이 친구는요 초음속기라고 불려요. 초음속기라는 게 뭐냐면은 속도 중에 초음속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소리보다 빠른 겁니다. 비행기가 확 하고 지나간 다음에 싱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굉장히 빠르게 전달되는데 그 소리의 속도를 뛰어넘은 그런 비행기를 초음속기라고 부르거든요.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옛날에 발명됐는데 왜 현재는 쓰고 있지 않냐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고가 한 번 나게 되면 굉장히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운행이 중단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진짜 소리보다 빠른 정도의 속도로 세계를 누볐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세계화가 더 가속화되게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교통과 더불어서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통신이죠. 자, 요거는 뭐냐면요. 전 세계의 무선 인터넷 속도입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1, 2위를 항상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5개의 나라를 꼽자면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홍콩, 우리나라, 그다음에 루마니아 이렇게 5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요런 통신상의 어떤 이런 기술 발달이 전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거죠. 이제 선생님 이종사촌 누나분이 일본에 시집가서 살고 계신데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큰 이모가 굉장히 좀 뭐 우울해 하시거나 막 그러실 줄 알았는데 매일 저녁 이제 스카이프라고 하는 인터넷 화상 전화를 통해서 누나랑 이렇게 계속 연락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게 먼 곳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인식 범위는 굉장히 작아지고 있다. 진짜 옆 동네 사는 사람처럼 통화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세계인식 범위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었다? 압축되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원인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되겠죠. 자, 그럼 세계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나요? 네, 알아보게 되면요. 자,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의복 생활을 할 겁니다.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뭐 이런 드레스 같은 것들을 입었을 거고요. 음식은 피자를 먹었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 옆에 사는 나라, 일본 사람들은 기모노를 입고 스시를 먹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복을 입고 김치를 먹죠. 자, 전 세계는요, 이렇게 교류가 활발해지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생활 양식, 특별한 생활 양식이 있었어요. 입는 옷도 다 다르고요. 먹는 음식도 다 달랐단 말입니다. 근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끼리 더 예쁜 옷, 멋있는 옷, 실용적인 옷 이런 것들이 유행으로 퍼지게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나이키 티셔츠를 입고 아래에는 청바지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청바지와 나이키 브랜드는 미국에서 온 거죠. 자, 어딜 가든지 터키를 가든 한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아니면 저희 중동 쪽에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든 젊은이들은 청바지를 사랑하고 나이키라는 스포츠 브랜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같이 뭘 먹습니까? 네, 다국적 기업인 맥도날드의 햄버거와 코카콜라의 음료를 마시게 되는 거죠.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네, 비슷한 생활 양식을 띠게 되는 것이 이제 세계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도 지금 홍콩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한 3년 전에 가는데 선생님이 그쪽에 이제 고수라는 향신료를 많이 넣어 먹거든요. 음식에. 근데 너무 선생님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이제 견디기 힘들어서 하루에 한 끼는 항상 아침은 어디서 먹었냐면 맥도날드에서 먹었어요. 맥모닝. 맥모닝은 실패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맥모닝이나 홍콩에서 파는 맥모닝이나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래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세계화를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맥도날드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사례로 들었듯이 세계화의 완전 그 교과서 같은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같은 마크를 쓰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 기업의 이름도 영미권 국가에서는 영어, 일본어권 국가에서는 일본어,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어, 중국에서는 중국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세계 어느 곳이든 다 침투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젊은이들은 어떤 것을 즐겨 입나요? 네, 청바지, 젊음의 상징이죠. 청바지를 즐겨 입는 굉장히 활동하기 편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에 좋은 청바지를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같이 향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다 각각 다른 의복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같은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의식주만 이런 세계화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전 세계 문화 트렌드에서 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가 바로 K-팝이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BTS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집 밖에 많이 못 나가니까 예, 그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그 졸업식 행사를 같이 개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이런 케이팝 아이돌들도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음악이 있다면 또 영화가 있겠죠.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판타지 영화인 마블 유니버스, 어벤져스라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같은 날에 개봉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똑같이 아이언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에 열광하는 이런 것들도 다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예,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로 수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넷플릭스와 유튜브. 네, 선생님이 가장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매체들입니다. 네, 넷플릭스는 어떤 그 VOD 서비스죠. 예능이라든지 TV 프로그램, 영화 같은 것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유튜브는 이제 1인 미디어라고 해가지고 누구든지 영상 매체를 제작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죠. 이제는 거의 국가라든지 지역 구분이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유튜브도 선생님이 좋아하는 막 먹방 채널 들어가 보면요. 댓글이 막 러시아어로 달려 있고 아랍어로도 달려 있고 중국어로도 달려 있고 막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선생님의 어떤 이런 수업 영상도 나중에 해외로 쭉쭉 뻗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계화와 지역화, 세계화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죠? 활동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거고요. 원인은 가장 큰 건 이겁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다음에 뭐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생산 활동이 그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국제화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세계화의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냐? 국가 간 의미가 약화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방송되는 방송인지 외국에서 되는 건지 국가 간의 의미가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동질적 문화가 확산된다. 먹방을 보면서 우리만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니래요. 뭐 아랍 사람도 좋아하고 유럽 사람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디를 가든 젊은이들이 청바지를 입고 아이폰을 사용하죠. 네, 동질적 문화가 확산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적 영향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회의 기구에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유엔 같은 데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국제 기구가 어디예요? WHO죠. 세계보건기구.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문제를 단 하나의 국가가 처리하기는 어려워졌다. 이제 세계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논의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세계화에 따른 변화가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대표팀입니다. 보시면은 캐나다 사람인데 한국 국기가 그려진 유니폼을 입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선수로 출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한국 사람 굉장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줄줄줄 나오죠. 애국가, 쭈꾸미, 김밥, 비빔밥, 한국 음식 주르르 나오죠. 자, 세계화가 되면서 이제 민족 개념은 좀 약해지고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약해지고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더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민족인가요? 아니죠. 캐나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서양 민족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인가요? 네,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귀화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다음에 아이스 하키팀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된 거죠. 자, 세계화 시대에는 이렇게 민족 개념은 좀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왼쪽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현재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 바로 신종 코로나죠. 자, 이 옛날 같았으면은 이 병은 그냥 중국 안에서 이렇게 돌고 끝났을 병이에요. 하지만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자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하나를 딱 봉쇄한다고 해서 그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사람이 여기 갔다가 여기 와도 되고 여기 갔다가 여기 와도 되는 건데 예. 세계화의 영향으로 이런 뭐 변종 전염병 같은 것들도 더 활발하게 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세계화에 따른 변화 중에 하나는요. 문화 콘텐츠의 교류입니다. 보시면은 다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만한 프로그램이에요. 중국어로 적혀 있지만 딱 알 수 있죠. I am a singer 뭡니까? 나는 가수다죠. 자, 그 오른쪽에 있는 거 막 달리는 사람이 써 있어요. 이거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런닝맨. 이거는 1박 2일. 이거는 마스크드 싱어입니다. 그죠? 복면가왕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들이요. 외국 방송사에서 판권을 사갑니다. 그래서 현지화 시켜가지고 본인의 나라에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예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어떤 이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세계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세계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역화라는 개념이 또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역화는 뭐냐면 지역의 정체성이 세계적 가치를 갖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그 지역만의 어떤 특수한 성질이나 특수한 현상이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광고가 되는 거예요. 저 지역은 저런 게 유명하대. 저 지역은 저런 특이한 현상이 있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세계가 너무 세계화로 인해서 동일한 특성만을 띠게 돼버리면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출나게 야, 우리 지역은 이런 게 유명해. 우리 지역은 이런 게 예쁘니까 한번 놀러 와봐 하면서 약간 차별화를 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그게 바로 지역화 현상이다. 느낌만 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지역이 너무 다 똑같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멋지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유지하면서 세계로 수출해 보자라고 하는 게 지역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끼리 경제적으로 이제 협력하게 되는 그런 기구들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EU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브랜드죠.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에 우리 지역 이름을 마크를 딱 찍어서 판매하는 거. 지역 브랜드가 되겠고요. 그다음 장소 마케팅.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관광 자원. 우리 지역에는 춤추는 음악 분수가 유명해. 목포에 한번 와볼래? 우리 목포는 케이블카가 해상 케이블카가 유명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어. 이런 게 장소 마케팅이에요. 우리 지역을 쉽게 말해서 파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화. 지역의 경제 정체성이 세계적 가치를 갖는 현상이고요. 보시면은 같은 맥도날드 햄버거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같은 맥도날드의 햄버거인데, 맥랍스터라고 되어 있는 건 보면요. 아틀란틱 랍스터 미트라고 되어 있어요. 대서양 연안에 있는 해안가 지역에 있는 나라에서 파는 햄버거인가 모양이죠. 네. 랍스터를 활용한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 하면 떠오르는 거 뭡니까? 그죠? 독일은 소시지의 나라죠. 맥주와 소시지의 나라인데 햄버거 사이에 소시지를 넣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거죠. 그 다음 맥 아라비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아랍 국가죠. 시리아인가요? 네. 시리아 같기도 한데 자, 여기서 파는 햄버거는 그 지역에서 주로 음식을 이렇게 싸먹는 음식 재료를 싸먹는 난으로 패티를 감싸가지고 이거는 이제 햄버거라기보다는 약간 케밥에 가까운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현지화 시켜가지고 음식을 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 봐야 될 건 치킨이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랍 지역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치킨이라든지 혹은 이제 소고기를 활용한 그런 고기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녀왔던 그 터키에서도요, 케밥을 고를 때 속재료가 딱 두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치킨 아니면 비프예요. 왜 그러냐면 터키도 마찬가지로 이슬람교가 많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이 많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거의 요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 유명한 지역의 장소들을 마케팅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영국이 나온 이제 세계적인 밴드죠. 비틀즈가 앨범 자켓을 촬영했던 이 횡단보도가 있는 마을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놀러 가는 사람들은 항상 친구와 같이 이 포즈로 사진을 찍어서 기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 이곳 너무나도 유명하죠. 어디입니까?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죠. 처음에 이 에펠탑을 지을 때요, 지역 주민들이 엄청 반대했었대요. 저 철로 만들어진 흉물스러운 기괴한 저런 구조물을 도대체 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웬걸 완공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전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됩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꼭 가서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가 된 거죠. 이 에펠탑 보려고 찾아오는 관광객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에펠탑 아래에 있는 사진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이제 대형 전광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광고를 싣는 회사는 이제 저 기업은 이제 올라갈 대로 올라갔군. 그래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대도시 한가운데 도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맨해튼에는 뭐 브로드웨이도 있고요. 뮤지컬의 성지죠. 브로드웨이도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모든 이제 증권 본사가 몰려 있는 뭐 42번가 이런 곳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를 가게 되면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들을 항상 우리가 찾아다니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장소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각 지역이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지리적 표시제라는 방법인데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유명한 특산물에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보증합니다 라고 해서 딱 도장을 찍어서 파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딱 그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맞는 그런 특산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뭐 기후도 맞아야 되고 지형적 조건도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이용해서 그 지역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우리가 카페 가가지고 차를 마실 때 우리가 많이 들어본 티 종류가 있을 겁니다. 다즐링 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밀크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아쌈이라고 하는 티가 있습니다. 다 어디냐면요, 인도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다즐링 지방에서 생산된 차는 다즐링 티라고 부르고요. 아쌈 지방에서 생산된 티는 아쌈 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도가 티로 굉장히 유명해요. 자, 티만 있느냐? 프랑스 하게 되면 와인이 또 유명하죠. 프랑스에서 와인이 유명한 곳은 보르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보르도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은 굉장히 최상급으로 칩니다. 그 다음 예멘에 있는 모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그 커피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카페 모카 이렇게 부르죠. 카페 모카는 예멘의 모카라고 하는 지방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 미국에서 저 남쪽 지역 태양이 쨍쨍 내릴 때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유명한 과일, 바로 플로리다 오렌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플로리다 내추럴, 아예 이름에 바로 그 지역을 박아버렸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리적 표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갈수록 이제 세계화가 강해지면서, 자, 국경의 의미는 어떻게 변할까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겠죠. 두 번째, 지역성, 지역 문화의 고유성은 세계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뭔가 다 같아질 것 같지만 어떻게 됐어요? 너무 똑같으면 재미없어. 우리 지역이 눈에 띄지 않아. 그래서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등을 이제 이용하면서 아마 지역성과 지역 문화의 고유성은 더 강해질 겁니다. 그 다음 물리적 거리의 영향은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 다음 국가 간 상호 의존성. 우리 이번에 코로나 겪고 있죠? 어떻습니까? 국가 간 상호 의존성 당연히 강해지겠죠. 그 다음 국가 간 인구와 물자 이동 마찬가지로 강해질 거고요. 문화의 타 지역 확산 속도, 지금 미국은 BTS 열풍입니다. 강해지겠죠.
자, 지리정보의 구분부터는 다음 챕터,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는 세계화와 지역화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화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세계의 어떤 여러 국가들이나 문화권이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이라든지 문화적 교류가 발달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끼리 경제적으로든 혹은 문화적으로든 교류가 증가하는 현상을 세계화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류가 늘어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문화가 기존의 그 나라에 있던 문화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지역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세계화는 세계와 연결돼 간다라는 느낌이 강하다면 지역화는 그 연결되어 가는 세계화 과정 속에서 천편일률적인 그런 지역 특색이 아니라 남들과는 다른 우리 지역과 지역 고유의 특색을 좀 더 어떻게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해 볼까 하는 그런 전략을 지역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이라던가 혹은 사회, 그다음 경제, 그다음 문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세계적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지역화라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들이 이러한 전략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지역을 좀 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돋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데요. 자, 먼저 지리적 표시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난 특산물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임 하고 이렇게 딱 인증 마크를 찍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우리 지역의 이름을 걸고 그 특산물의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장소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뭐 유명한 장소라든지 혹은 자연 경관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홍보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지역 브랜드화는 선생님이 아마 그 연관 영상 링크를 걸어놨을 거예요. 뭐 아이러브 뉴욕이라든지 혹은 아이서울유 등과 같은 지역 자체를 브랜드로 만들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게 방문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전략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